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에서는 현재 소방 헬기, 특수구조차 등의 장비와 함께 42명의 소방 인력이 지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탑승자 중 도민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는 현재 제주항공에 탑승자 명단을 요청한 상태로 지원을 위해 탑승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충청북도재난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 스쿼시가 올해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매번 전국체전에서 많아야 2개의 메달을 수확했지만 이번에는 남녀 합산 5개의 메달을 획득한 건데요. 충북 스쿼시는 고등부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힘입어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쉴 새 없는 랠리를 주고받다 상대 선수의 회심의 공격을 몸을 날려가며 받아냅니다. 지난 7월 열린 세계 주니어 스쿼시 대회에서 충북 상업정보고 류정욱이 보여준 활약상입니다. 당시 이 승리로 한국 선수들은 남자 단체전 최초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류정욱은 아시아 주니어 스쿼시 대회에서도 이를 냈습니다. 이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64강 토너먼트부터 내리 경기를 따냈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는 류정욱은 충북체육회로 입단합니다. 현 일반부 랭킹 1위 이민우와 충북 스쿼시를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잘하는 형들이랑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보다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될 대회에서 모두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고등부에서는 충북상업정보고 정수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스쿼시를 시작한 정수아는 1년 반 만에 전국체전에 나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운동하기 전과 비교하면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빠졌는데 이제는 금메달을 위해 훈련량을 훨씬 늘릴 각오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한테 이제 동메달, 전국체전 동메달이 오니까 끝나고 이제 좀 더 욕심이 나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4개로 역대급 성적을 달성한 충북 스쿼시. 너무나 좋은 그 스쿼시 환경에서 훈련을 했던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됐고 실업팀과 함께 그 합동훈련을 했던 부분들이 아마 주니어 선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다가오는 2025 14년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다며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충북 스쿼시 화이팅! 2025년 화이팅! CJB 박원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울산의 간절곶과 신라 문무대왕의 전설을 간직한 대왕 암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출 명소입니다. 올해부턴 KTX 이음 등 정차하는 고속철도가 늘어난 데다 이곳으로 바로 가는 버스편도 생기면서 방문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는 간절욱 조조반도.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간절곶은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대표적 명소입니다. 1월 1일 새벽 5시 20분부터 1,500대의 드론이 펼치는 공연과 성대한 불꽃쇼가 어우러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빨리 뜨고 그리고는 요즘에 뭐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잘 꾸며놔서 매년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신라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용이 되어 바닷속에 잠겼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대왕암. 바위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해마다 수만 명이 찾는 일출 명소입니다.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지 쓰기와 전통놀이 체험, 떡국 나눔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KTX 이음과 ITX 마음이 개통되면서 울산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또 21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일출 명소로 바로 가는 노선도 생겼습니다. KTX 이음이 정차하는 태화강역에선 134번과 711번, 1411번 버스를 타면 대왕암 공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ITX 마음이 정차하는 남창역에선
515번과 735번 버스를 타면 간절곶에 내릴 수 있습니다. 철도망 개통 이후 해맞이 명소인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 충북 지역의 출생아 수가 넉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17명 감소했지만 7월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14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는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출산 친화 정책 시행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출생아 수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10월 기준 충북의 인구는 164만 7,850명입니다. 충북 지역 유류 가격이 석 달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73원.10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5.8원 상승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9월 28일과 비교하면 68원 넘게 오른 가격으로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79원 이상 오른 1,513.12원을 보였습니다. 충북에서 올 겨울 들어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북도는 어제 진천군 이월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산란계 1만 6천여 마리와 인근 500m 이내 토종닭 농가 3곳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충북에서 올 겨울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된 건 지난달 음성 유경오리 농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청주지법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던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남자친구와 이별한 이후 그에게 빌려준 4,700만 원을 받기 위해 52차례 문자를 보냈고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은 원치 않는 연락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3도에서 6도 사이의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며 늦은 새벽에는 충북 북부 지역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도,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사이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